예,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등산을 갔을 때 손이 시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우리 이제 카페에서 어떤 분이 제 기억으로는 아크테릭스 벤타 AR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장갑을 구입했는데 별로 따뜻하지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크테릭스에서 나오는 장갑이라고 해서 그게 손시름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장갑은 물론 멀티 스포츠용 장갑이긴 한데 충분한 그 보온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계열의 것들은 이제 아이스 클라이밍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또 기온이 너무 차가워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막 사실 산에 가서 막 손시리면 정말 대책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괴롭죠. 그러면 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유독 손이 이렇게 시릴까?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손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올라갈 때 이럴 때는 힘이 많이 써요.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이킹 타입의 등산, 우리가 위크엔드 하이커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갈 때는 사실 이 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손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손을 갖다가 많이 써야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독 또 이제 손 쪽이나 발 쪽에 혈류가 그렇게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손시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끼신 장갑이 충분한 보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충분한 보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두툼한 장갑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등산을 하시게 되면 뭐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손에서도 땀이 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오르막을 막 오르시고 이러면 손에서 땀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땀이 그 장갑이나 이런 곳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그 물기 때문에요. 그 열 전도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피부에서 이 바람이 닿게 되면 이 피부에서 또 증발도 해요. 그래서 기와일도 뺏어가요. 그래서 손에 이제 혈류는 나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여서 계속 쓰는 일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땀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온을 많이 뺏기고 거기다가 장갑마저 얇으면 무조건 손이 시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핫팩입니다. 핫팩을 사용하시면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가시다가 손이 시려면 꺼내가지고 주머니 쪽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있으시면 다시 체온이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그걸 손 시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손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갑 안에 넣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장갑 안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작기 때문에 작은 것들 팔거든요. 장갑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장갑을 제가 몇 가지 들고 나왔는데, 이런 장갑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갑들 이제 라이너 장갑 또는 이너 장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크테릭스 거고, 요거는 랩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장갑들은 이제 그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요. 그 폴리에스터로 만드는 이유는 폴리에스터가 빨리 땀을 흡착해서 이제 겉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폴리에스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랩 거는 좀 특이한데 이거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PP하고 그다음에 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 때문에 보온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PP하고 울이 또 땀을 빨아들여요. 그 때문에
피부에 땀이 많이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체온을 뺏기는 일이 좀 적어지는 거죠. 네. 뭐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저기도 지금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제가 꿰매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산 거는 좀 아껴두고 있어요. 이 가끔씩 보면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쌀 때 이렇게 재워놓고 씁니다. 그래서 이너 장갑을 통해서 추가 보온도 하시고요. 이제 그 손에 그 남아있는 물기들이 빨리 피부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갑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게 첫 번째는 중요하고 또 어지간히 춥지 않은 날씨는 이런 이너 장갑 하나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산행이 가능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류의 장갑이 되겠죠. 네. 패딩이 조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패딩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이런 류의 장갑들은 이제 겉에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대신에 통기성은 어느 정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장갑들은 대부분 다 영하 5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영하 한 7, 8도까지는 단독 착용을 해도 글쎄요 저는 견디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영하 5도 정도까지는 이런 장갑 하나로도 그리고 이런 장갑이 있은 경우는 영하 10도나 뭐 이 정도 또는 더 내려가더라도 이런 장갑이 있으면 제 생각은 12, 3도? 이 정도 되더라도 요런 이제 장갑 그러니까 겉감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방풍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는 합성 충전자로 그 만든 인슐레이션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요런 류의 장갑이 또 필요하세요. 근데 이런 류의 장갑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런 장갑은 손을 많이 놀리는데 쓰는 장갑입니다. 손을 자주 써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자리를 잡는다든지 어디를 뭘 꺼내야 된다든지 뭘 조작해야 된다든지 또는 텐트를 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조작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장갑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야 손이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는 이 패딩을 이게 두툼하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열 손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앞쪽 부분. 그래서 손끝이 엄청 시린 거예요. 이쪽 부분에 열 손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요 한계를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다 만들기 위해서 5개의 손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패딩을 두툼하게 넣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손가락들을 갈라놨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에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런 장갑이 보온의 약점을 이제 보호하는 제품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일단.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끼면,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스키 용도로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부분 다 또 고텍스로 해서 방수, 방풍, 그리고 동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래 참으면 땀 차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하실 때도 이게 굉장히 보온성이 좋지만 이런 걸 쓰실 때도 이런 이너 장갑을 좀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그리고 이 장갑이 젖는 것도 훨씬 덜 합니다. 이것도 오래 차고 있으시면 안에 젖어요. 그래서 장갑을 겨울 산행에 가서 예를 들면 영하 5도 이 정도 가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너 장갑과 두 개 정도로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 말고 정말 극동계라고 하는 영하 15도 밑으로 하는 산행을 이제 감행하신다. 그러시면 이런 그 미트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고텍스가 들어가고 안쪽에 프리마노프트가 들어가고 엄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 엄청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적당하게 두툼한 충전재가 들어가 있고요. 등산을 하는데 뭐 얼음 잡을 것도 아니고 눈을 묻히고 다닐 것도 아니라서 그 기온대에서는 눈속을 파든지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고텍스도 필요 없고요. 예, 그냥 잘 바람을, 예, 뭐 100% 이렇게 바람을 다 막아줄 필요도 없어요. 잘 막아주는, 예, 그러면서 안에 충전재가 합성 섬유로 된 그런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도톰한 이런 그 장갑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뭐 글쎄요, 뭐 스키를 타든지 눈을 계속 한다든지 얼음에 계속 접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방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능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라이너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추울 때를 대비해서는 이런 장갑 정도 필요하고, 만약 손가락을 카메라를 뭐 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이제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하 20도에서도 사진 찍는 분들이 설악산간이 있으시거든요. 일주일 찍는다고. 그 소청 이런 데나 또 대청봉에서 이게 그 카메라 설치해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영하 한 15도, 20도 되면 장갑을 벗는 순간 바로 손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랍스터 그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좀 쓸 수 있게 만든 게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뭐 몇 개 브랜드에서 이런 장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갑을, 만약 손가락을 쓰실 일들이 있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장갑도 대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겨울에는 만약 이제 등산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막 엄청 추운 이런 날에도, 또는 이제 설산산행이라 그래서 눈이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무릎 허벅지까지 쌓이는데 이렇게 추운 날 이제 산행을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운동량이 적고 혈류가 나빠서 손끝이 시려운 거거든요. 물론 장갑 탓도 있지만.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요. 손끝만 시리다. 손끝만 시리다 이러시면 가시다가 손끝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나서 손끝 시려운 게 잠시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손끝 시려운 거를 그냥 오래 두시면 그 부분 동상 걸립니다. 그래, 동상 걸리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산에 내려와서 장갑을 벗었는데 여기에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상에 걸리신 겁니다.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 오늘은 산에 가셨을 때 손가락이 시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